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0월 3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트럼프, 한국은 소중한 친구, 관세협상 곧 타결. 조선일보 10월 29일 오후 2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시간대별로 편집해 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APEC CEO 서밋 연설 방한 일전 시작. 한국 경제적 기구적 만들어 존경할 만한 나라. 필리 조선소 세계 최고 조선소 될 것. 필리 조선소가 중형 정도 조선소가 돼가지고 세계 조선소가 될지 여부는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만은, 일단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으로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우방국, 산업 강국이자 자유로운 사회이고 민주주의와 번영하는 문명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 부흥을 강조하며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거와 관련된 발언도 내놨다. 한미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곧 타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러트닉 베선트도 등도 객석을 지켰고 트럼프 첫 일정부터 약간 지연이 됐다. CEO 서밋 마친 트럼프 정상회담장으로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경주에 입성하면서 경찰은 경북지역에 가포비상을 발령하고 최고 수준의 보안경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사진은 제가 편집을 한 겁니다. 백인 트럼프 신라왕으로 등극하다. 그 서밋 회의장에 미국 참모들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총수들이 앉아 있는 모양인데, 이 사진이 신라왕의 등극을 축하하는 자리인 것으로 통일 신라로 비유를 해 봅니다. 미일 동맹 더 세졌다. 한미는 어정쩡. 안소연 기자가 디지털 타임즈에서 28일 19일 저녁 7시에 했습니다. 트럼프 다카이치 결속력은 강화됐고 마스가 1조선업에 힘 싣는 꼴이 됐다. 한국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루 전에는 이렇게 예측 보도를 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 고립될 수도, 좀 비관적인 뉴스가 나왔죠. 이 대통령의 기조는 국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순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협상 타결 지연이 실패는 아니다. 한국의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함축하고 있다. 일본이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하며 트럼프 노선에 확실하게 몸을 실었다면 이 대통령은 여전히 미중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내놓은 한미동맹 현대화가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이완되면서 한국 외교의 갈 길은 잃고 미일 북중로 그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고립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미일은 히토류 조선 안보를 잇는 이른바 황금동맹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중국 전선을 확실하게 쳤다. 다카이치는 미일 관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 될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 것, 골든 에이지를 열 것이다. 조선산업협력도 눈에 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이었다며 그 산업을 되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 APEC 기간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찬. 자, 앞의 내용을 좀 갈등 구조로 제가 그려봤는데요. 필요 조건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국익을 위하여는 반드시 한미동맹 현대화를 이루어야 한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이루기 위하여는 반드시 조속한 관세 협상을 타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좀 생각해 봅시다. 한편 한국의 국익을 위하여는 파멸적 결과를 방지해야 한다. 파멸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현금 3,500불 투자 불가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그래서 효과적인 해결책인 백신 주입이 뭘까가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선율 IT조선에서 10월 27일 날 보도된 내용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찬을 갖는다. 이번 만찬은 한미통상협력과 대미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비공식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한된 일정은 10월 29일이다. 일본은 미국의 적극 지원을 받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7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는 전력 발전 등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중요 산업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리스크 제로 로드맵이다. 네이버 AI 브리핑은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한국 주요 그룹 총수들과 오찬을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오찬은 에이펙 CEO 서밋 개막식 직후에 진행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정기선 H현대그룹 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편집했을 때의 생각은 우리가 리스크 테이크를 하자. 3,500불에 대한 미국 투자 더 큰 이익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이 정권이 딴짓 못하게 하면서 한국 정부에 돈이 없으면은 딴짓을 못하게 돼 있는 그런 압력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었습니다. 미국, 일본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세부 항목 공개, 에너지, AI 등 정인균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10월 29일 오후 2시 협상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 미국이 5,500억 달러를 어떻게 쓰기로 했다라고 보도를 냈네요. 에너지 분야 3,320억 달러를 무로 투입한다. 1,100억 달러는 추후 발표한다. 미 백악관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미일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이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공개했다. 에너지, 인공지능, 전자산업 등의 투자가 집중됐고 여기에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대기업들도 대거 참가한다. 일본은 미국산 에너지를 대규모로 수입하기로 했으며 마약 근절을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에너지, AI 인프라, 전자부품, 핵심 광물, 제조업 등 5개 분야에 투자한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와 천연가스 설비 등에 3,320억 달러를 집중 투자하고 양국의 관련 기업 GE 웨스팅하우스, 소프트뱅크, 도시바 등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AI 인프라 구축에는 미쓰비시 전기와 TDK, 후지쿠라 등이 7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전자부품에는 파나소닉과 무라타 제작소가 300억 달러를, 핵심 광물에는 일본 정부가 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제조업 분야에서도 일 정부가 15억 달러를 투자를 약속했다. 현금이 그냥 바로 미국에 가는 식은 아닌 거죠. 현실적으로 참여할 때 정부 우선 돈으로 나가고 회수하는 참여해가지고 여기에서도 일본 기업들이 도시바, 소프트뱅크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는 일본이 인수를 했다가 다시 남겼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NYT 경주 유서깊지만 인프라 부족, 호텔 교통 모두 비상. 조금 경주에서 에이펙 회의 열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꼬집었습니다. 백윤미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0월 29일 보도했습니다. 크루즈 임시 숙소 만찬장 변경 등 혼선 지속. 미국 뉴욕타임즈가 문화유산은 풍부하지만 기반 시설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K-팝의 발상지인 한국이 경주에서 그 문화적 뿌리를 세계에 자랑하고 싶었지만 방문객 다수의 첫 질문은 어떻게 가고 어디에 묵을까였다고 보도했다. 국제공항이었고 외국 귀빈과 대기업 대표단을 수용할 호텔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에이펙 회의에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 글로벌 CEO 등 약 2만 명이 방문 중이다. 외국 대표단과 기자단이 숙박비 급등 속에 예약 확보에 분주했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경주 일대 호텔과 콘도, 기업 연수원 등을 정상급 숙소, PRS급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100억 이상을 투입했고 그 결과 정상급 인사들은 경주 내 숙소를 확보했지만 일부 CEO들은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장 준비 과정의 혼선도 지적됐다. NYT는 국립경주방질관 중정에 건립된 목조 건물이 만찬장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규모가 작고 화장실 조리시설이 부족해 용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결국 만찬 장소는 인근 호텔로 변경됐고 해당 건물은 양자회담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NYT는 끝으로 한국은 불과 2년 전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때도 위생폭염 해충 문제로 국제적 비판을 받았다며 이번 에이펙에서도 그때의 악몽이 재현될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한국 언론 독자적인 경주 인프라 부족에 대해 취재해서 착상부터 하지 못하는 수준 아니냐. 꼭 NYT 뉴스를 인용해가지고 이 대단히 국제회의를 여는 데는 우리 경주가 좀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를 한국 언론은 기자는 착상하지 못했을까요? 뭐 지난 얘기지만 그 경주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충분할까? 소으로만 솔직히 지금 뭐 지나서 얘기지만 그 어떻게 다 됐을까? 그건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것도 이제 있고. 해군 훈련기 교체 원하는 미국 빠른 납기 강점 카이 재도전. 서일원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0월 29일 날 보도했습니다. 2018년 공군 훈련기 사업선 보잉에 밀려 미 로키드 마틴과 이번에 협력해 5년 만에 재도전. 국내 유일의 완제기 생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국 해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수주를 노린다는 것만 소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 요청서가 나와서 입찰을 하는 모양인데 따시기 바랍니다. 자유정조회장, 여기에서 자유는 자민당과 유신회의 정조회장이라고 한자를 가져왔습니다. 정책결정 기본 합의를 이번에 했다. 연정이 들어가면서 지지통신 편집국이 10월 29일 날 보도했습니다.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의 간사장, 정조회장, 국회대책위원장은 29일 도쿄도 내에서 회담했다. 연립정권 수립을 토대로 한 여당의 정책결정 프로세스에 관해 정조회장들의 협의 틀, 여당 정책 책임자 회의 설치의 합의, 정부 제출 법안의 심사 등에 해당한다. 고유 간의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 자민 측에서는 각외 협력의 유신 측도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을 명확히 하는 목적이 있다. 주내의 첫 회합을 열다. 회담에서는 이와 별도로 실무자들의 정책 조율 틀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수도 구상이나 기업 단체 현금의 취급 등 연립 합의서의 협의체 설치가 명기된 테마에 대해서 검토의 진행 상태를 횡단적으로 확인한다. 회담 후 자민의 고바야시 다카노 정조회장은 기자단에게 양당에서 회의체를 마련해 정책을 관리해 간다라고
설명. 유신의 나카츠카사 히로시 간사장은 자민과 합의한 정책의 실현에 확실히 임한다라고 말했다. 자민당 코바야시 다카노 정조 회장이 좀 젊은 사람이고 일본 유신의 나카츠카사 히로시 간사장을 사진을 소개를 했네요. 근데 부수도라는 게 우리가 서울을 수도라 그러면은 보통 부산이 제2의 수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일본 유신회가 오사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사카를 이 부수도로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던 건데 의외로 오사카하고 도쿄는 좀 너무 가까운 것 같기도 글쎄요 그것도 좀 멀다면 뭔데 기왕이면 서울 부산의 거리로 따진다면은 큐슈 쪽에서 야 큐슈도 부수도 그 가능성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반도체도 하는 구마모토가 이제 있는데 일본의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 쿠유스 구마모토가 좀 이제 커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요구하는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미일 방위상 연계 확인 방위력 강화 전달 지지통신 편집국이 10월 29일 보도했습니다. 이 헤그세스는 에이펙 회의에 안 오고 일본에 머무르면서 고이즈미 방위상과 계속 만난 것 같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29일 일본 방문 중의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방위성에서 회담했다. 다카시 정권의 방위력 강화의 방침을 전달,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하게 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미 동맹의 억제력 대처력 강화를 향한 제휴를 확인했다. 고이즈미 씨는 방위비 국내 총생산 대비 2%의 인상을 2년 앞당겨 금년도 내에 실현할 것이나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 관련 3문서의 개정을 검토를 시작할 것을 설명, 동맹의 심화를 목표로 일본의 주체적인 대처로서 실시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헤그세스 씨는 회담 후에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의 대처에 대해 큰 한걸음이다. 신속하게 실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 구체적인 수치 목표에 관해 일본에 뭔가 요구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고이즈미는 방위력을 더욱 강화해 미일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이 한층 높아져 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씨는 엄격함을 더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세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 미사일 공동 생산 등 방위 장비와 기술 협력 추진에도 뜻을 모았다. 미사일 공동 생산이 눈에 띄네요. 고이즈미가 그 농수상 했다가 참 방위상까지 하고 분명히 일본의 차기 총리로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걸 사열하는 장면이죠. 군대처럼. 대만 미일 정상회담의 진심으로 감사. 대만 해협 평화의 중요성 확인됐다고 평가. 10월 29일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님시 유쇼가 타이베이에서 보도했습니다. 대만의 하야시 카류 외교부장 외상의 상당은 29일 도쿄에서 28일에 행해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이 확인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부터의 감사를 표명했다. 미일 양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의해서 계속 대만 해협의 안전을 지지했다고 평가했다. 대만 외교부 성명에서 미일 정상이 중국에 의한 힘 또는 위협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 것을 언급, 다카이치 산하의 내각이 발족 이후 중요한 국제 무대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도록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뭐 일본식 발음을 한 모양인데요. 일본 언론이니까 하야시면은 임시네요. 카류가 뭐 한자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꼭 저기 젠슨황 스타일로 이 코가 크면은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던데.
속보 이 대통령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받도록 해달라. 트럼프 한국 방산 분야 긴밀 협력. MBC 뉴스에서 10월 29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한반도 휴정 상태이지만 곧 해결되길 기대. 한반도 전쟁 해결 위해 할 수 있는 것 찾을 것. 김정은 만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간 조율 못했지만 시진핑 주석과 내일 중요한 만남. 조선 분야에서 한국 뛰어나 미국과 협력. 지금처럼 한미관계 강력했던 적 없어. 한국과 방산 분야 긴밀한 협력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자체적인 방위 능력 키울 것.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실질적 진척되도록 지시해달라.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받도록 해달라. 김정은 만남 불발됐으나 한반도 평화의 또 하나의 씨앗.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했답니다. 트럼프가 30일 시와의 정상회담에 북한은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대만은 언급할까? 부산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서 과연 오늘인데요. 오늘도 모니터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노 트럼프 시위대 강제 해산 시도 반 트럼프 시위대 경찰 저지선 뚫고 경주 한미정상회담 진입 시도. 박민지 기자가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사진만 했습니다. 잘 짜여진 시나리오 연출인가. 일본은 100여 명 대중국 전쟁 불안 시위인데 우리는 반미 세력 행동대원들이네. 요게 민노총 아새끼들이 그 돈을 대가지고 노는 날 노조원들을. 근데 이런 젊은 애들이 이게 뭐 하는 애들인지, 이게 뭐 차관 온 국민이 거절한다, 대미 투자 철회하라, 이런 압력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민노총 애들이 뭘 찢는 퍼포먼스를 또 한 것으로, 민노총, 그러니까 트럼프 방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반미 시위를 한 거죠. 반미 시위. 뭐 그런 놈들도 있고 있겠지만은 시나리오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7개 대기업 13조 투자 보따리 한국의 AI 잠재력에 베팅한다. 10월 29일 주재현 조현진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아마존 울산 이어 수도권에도 50억 달러 투자. 아마존 CEO 한국 AI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준. 르노 한국 제조업 생태계 신뢰 전기차 라인 신설. 브렉록은 AI와 미래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에 약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이미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KT와 협력해 대규모 언어 모델, 그래픽 처리 장치, 인프라 확충 등의 향후 5년간 2조 4천억 달러 공동 투입하기로 되어 있고, 르노 그룹은 부산에서 한국을 글로벌 5대 전략 허브 중 하나로 육성하겠다 있고, 르노는 홀류 생산 체제를 구축해 시장 변화에 대응해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2천억 달러, 연 상한 200억 달러, 수익 5대5 배분. 김사무엘 머니투데이 10월 29일 보도했습니다. 드디어 타결을 본 거죠. 관세협상 2천억 달러 현금 투자, 관세협상 극적 타결, 연간 200억 한도 합의. 우리나라는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마스카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현금 투자 금액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 관세 협상의 타결로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수출의 순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7월 30일 큰 틀의 관세 협상 타결 이후 3개월간의 후속 협상 끝에
이날 양국 정상의 최종 담판으로 국적 타결이 성사된 것이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범 실장, 김정관 장관, 여항고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측 재무통상 당국자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 측 재무통상 당국자가 총출동해 마지막 담판을 벌였다. 오찬을 하면서 트럼프 이 대통령의 어려운 일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 통일 신라 왕의 말씀으로 제가 아재 개그를 해봅니다.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그거예요. 국적 타결의 숨겨진 원인은 무엇일까? 이게 뭔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1인당 GDP는 우리가 앞섰습니다. 2024년 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가 1위라 그러면 0.9분이 되질 않습니다. 이번에 관세 협상을 보면은 일본이 5,500억 달러인데 한국이 3,500억 달러면은 비율이 1.6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GDP 비율은 2.2배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이 내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럼 이번에 현금으로는 일본은 뭐 100% 현금이라고 인식을 한다면은 한국은 2.2가라면은 오케이인데 2,500억 달러 정도를 더 현금을 내린 거죠. 그 2.8배가 됐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1,000억 달러는 앞에 얘기한 대로 조선업에 투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현금 투자에 대한 미국의 투자 결정에 일본 업체와 한국 업체의 참가로 100%는 아니더라도 다시 회수는 될 수 있는 성격이다. 발생 이익 나누면 한국은 5대5로 확실히 했다. 즉 미국이 깡패는 아니란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근위대를 돌아다니는 영상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매우 흥미로운 것들. 레벤 이삭이 버즈 피드에서 10월 29일 보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 국기가 되어 있는 데서 보통 서서 인사를 하고 지나가게 돼 있는데 요거 거수 경례를 한 다음에 그냥 트럼프가 지나가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 그 양국기에 절을 하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트럼프가 최근에 MRI 그 스캔을 받은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다. 뭔가 지금 이 노인네가 돼서 깜빡깜빡 하는 거 아니냐. 일본을 무시했다기보다도 그런 거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물급 스타의 장남배우 다카이치와 트럼프의 외교의 통렬, 동맹이라기보다 폭정. 10월 29일 일간 스포츠에서 보도했습니다. 배우 시시도 카이 59가 29일 시시도는 무엇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29일 오전의 갱신에서 동맹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복종이라고만 적었다. 시시도는 이 투고의 전후 X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카시 정권 등 정치 관련의 투고를 다수 리포트하는 등 하고 있어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동맹이란 다카시 씨가 28일 미군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하고 있는 미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상에서 행해진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설에 뛰어들어 참가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 된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가겠습니다 등으로 말했을 때에 사용한 동맹을 가리킨 것으로 보여진다. 거물 배우 시시도 세이 씨의 장남으로 수많은 드라마, 영화 등의 출연 사진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베키와 하리스 에번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게이트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어디서 나온 배우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벌써 아버지가 옛날에 그 배우였는데 거물 배우라고 그러는데 그 아들 장남이랍니다. 장남이 또 59세라는데 59세가 이렇게 되게 젊게 보이네요. 주름도 없네 얘는. 어쨌든 일본이 복종하는 거 아니냐. 그걸 뭐 까놓고 얘기해서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너희들은 복종해야 살 수 있어. 전범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미국이 아주 학을 떴거든 학을. 그러니까 복종하고 살아야 돼. 미국 형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대들었죠, 그죠? 대들만 했어요. 어쨌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2회 연속금리 0.2% 인하, 셧다운 문제가 커지면서 이명의 관리가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0.25%포인트를 이번에 FRB인가요? 2% 인하했는데 반대한 사람은 그 저기 백악관에서 넘어간 미란이 더 내려야 된다는 얘기였고 한 사람은 아니야 현 상태로 해야 된다는 대로 반대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면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으로 며칠 전에 저도 그 같이 학습을 스스로 제가 했죠. 금리 인하면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됩니다. 이것은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해야 되는데 기축통화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결론을 냈어요. 한일의 예로는 현재가 환율이 그 상승 중이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환율 상승이면 금리를 인하했느냐? 일본도 조금 인상을 했는데도 그게 좀 올라가고 있죠.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닌데 미국도 그렇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설명하면은 금리가 인하되면은 화폐 유통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도 되고 환율이 또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거로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한다면은 환율은 상승해서 더 화폐 가치가 올라갈 것 아니 내려갈 거다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 미국에서는 너희들 너무 또 화폐 가치를 내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상 인하는 인위적인 게 들어가는 거고요. 환율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만은 이것도 그 정부의 인위적인 면이 들어갈지 어떨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행에 뭐 참 거시경제 어렵긴 어렵네요. 뭐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일반론으로는 이해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중일 정상회담 31일 첫 회담 내일 한다고 그러고 오늘은 30일은 미중 회담이 부산에서 열리는 거로 알고 있죠. 아주 최근 우리 그 세계사에서 중요한 이슈가 나름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뭐 캐나다 총리의 그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다른 16개국인가 몇 개국인가 왔다는데 그 저기 지도자 회의가 이제 좀 나왔죠. 그런 것도 좀 언론에서 좀 보도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지금 일본과 한국과의 그 관세 협상 중심으로 뉴스 보도가 됐는데 지금 이제 각국의 지도자들의 행보라든지 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그 식견을 높이는 그런 시간을 언론 매체가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